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마블에서 예고편을 연속으로 5개 공개한 후 케빈 파이기가 직접 출연한 디즈니의 인베스터데이 2020에서는 앞으로의 마블 영화와 드라마들을 무려 24개나 공개했습니다. We've got a lot in store at Marvel Studios, and Disney Plus is key to the interconnection and expansion of the MCU. 2008년 아이언맨 1편부터 2019년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까지 23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그래도 진입장벽이 높은 마블 시리즈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마블의 두 번째 10년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와 드라마 24개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언맨은 죽고, 캡틴은 은퇴했고, 원래 타노스의 목이 잘려 죽고, 과거 타노스가 쳐들어왔다가 먼지가 되어 사라진 그 세계관, 이 세계관을 A라고 친다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 잠시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승 에인션트 원이 했던 이야기를 돌려보자면 The Infinity Stones create what you experience as the flow of time. 라고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만 사라져도 또 다른 시간의 흐름이 생성되고, 이렇게 되면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잠식해 나갈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Millions will suffer. 지금 A는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 전부 파괴된 상황입니다. 관객들도 어벤져스도 눈앞에 타노스를 제거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목이 잘려 죽은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들을 파괴한 순간부터 A는 악의 세력들의 접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I used the stones to destroy the stones. 그럼 이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새로 공개된 24개의 작품들을 살펴보려 하는데, 이 작품들이 저마다의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다루긴 하지만 이들이 어떤 류의 이야기가 될지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멀티버스 전쟁을 다루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완다비전, 스파이더맨 3편,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님, 동생, 연인을 잃은 완다가 마침내 차원을 붕괴하는 수준의 마법을 다룰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붕괴된 차원은 스파이더맨 3편으로 이어져 많은 분들이 현재 기사를 통해 접했던 것처럼 다수의 스파이더맨, 그리고 오랜 시간 여러 스파이더맨 영화들에서 봐온 악당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스파이더맨들과 그들의 악당들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의 등장도 확정되어 있는데, 스파이더맨 3편이 끝나면 그 후엔 닥터 스트레인지와 완다가 함께 붕괴 중인 멀티버스를 복구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다루는 멀티버스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이름, 그러나 다른 세계관에서 온 슈퍼히어로들의 만남을 최초로 다루기 때문인데, 마블 코믹스에서나 봤을 법한 지구 A의 스파이더맨, 지구 B의 스파이더맨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블로선 현 스파이더맨의 배우인 톰 홀랜드가 늙거나 캐릭터가 사망해도 다른 세계관에 존재하는 스파이더맨이다 라는 명목으로 언제든 새로운 인물을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미 영화 역사상 전무한 수준의 프랜차이즈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이지만, 이 프랜차이즈가 영원할 수 있게 하려는 시작점이 완다비전, 스파이더맨 3편,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주전쟁입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작품들은 광범위한 우주 종족들과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큰 역할을 하는데, 토르, 러브 앤 썬더,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중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캡틴 마블 2편의 경우에는 우주전쟁 카테고리로 넣기에는 애매한 게, 미즈 마블과 캡틴 마블의 수트 디자인을 했던 소녀인 모니카 람보가 모두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캡틴 마블 1편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전쟁이 엿보이는 캐릭터 구성입니다. 토르 러브 앤 썬더에서는 암에 걸린 제인 포스터, 그리고 그런 제인 포스터가 천둥의 힘을 받게 되어 토르로 살게 되는 원작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하는데, 악당은 신의 사륙자로 불리는 고르입니다. 배트맨이었던 크리스찬 베일이 고르의 역을 맡았다는 점도 반갑지만, 그보다 기대되는 점은 고르가 무기를 몸에서 생성해내는 방식이 토르 3편의 악당이었던 헬라가 무기를 생성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는 마블에서 헬라의 캐릭터를 제작할 때 고르의 무기 생성 특성을 따왔기 때문이고,
분명 센스 넘치는 마블 제작진이라면 이 특징을 활용해 헬라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듭니다. 참고로 스타로드인 크리스 프렛도 토르 러브 앤 썬더에 출연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He's trying to copy it. 마지막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의 경우 이번 인베스터데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연휴에 공개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특별판과 단편 시리즈 I Am 그루트가 그 자리를 대체했는데, 일단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의 엔딩 크레딧에 언급된 Adam. 아담 워록의 떡밥을 풀 수 있는 영화가 여전히 가오갤 3편 빼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영화들은 지구 내부 전쟁을 다룬 것입니다. 사실 이 카테고리의 작품들은 대부분 새로운 캐릭터와 일회성 악당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케빈 파이기가 다시 말을 바꿔 페이즈 3의 마지막 영화로 지정된 블랙 위도우는 나타샤 로마노프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블랙 위도우의 소개를 위한 영화. 팔콘과 윈터 솔저는 캡틴 아메리카의 후계자, 즉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소개하기 위한 드라마. 샹치는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를 납치했던 집단 텐닝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영화이자 최초의 아시아 마블 슈퍼히어로의 소개를 위한 영화. 헐크 1편에서 등장했던 악당 어보미네이션의 재등장이 확정된 쉬헐크도 쉬헐크의 소개를 위한 드라마. Mark Ruffalo will be appearing in the series as well. 고대 종족 데비언츠와 싸우는 또 다른 고대 종족 이터널즈를 소개하는 영화 이터널즈. 6학년이냐? 미즈 마블의 소개를 위한 드라마 미즈 마블. 블랙팬서 없는 블랙팬서 2편은 새로운 블랙팬서를 소개하는 영화로. 엔드게임 이후에 호크아이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호크아이에선 새로운 호크아이 케이트 비숍을 소개하며, 이들 외에 제목 빼곤 어떠한 디테일도 공개하지 않은 작품들로는 이집트의 역사가 담길 슈퍼히어로 문나이트, 잠정적으로 2대 아이언맨이 될 아이언하트, MCU로 약 20년 만에 돌아온 뱀파이어의 피가 흐르는 블레이드 등이 있는데, 여기까지 나열해서 설명한 11개의 작품들 외에 이 카테고리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 먼저 제임스 로드가 주인공인 아머 워즈인데, 토니 스타크만큼이나 인기가 많았던 아이언맨 수트들을 원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될 예정이고, 그가 늘 걱정했던 것처럼 악당들의 손에 아이언맨 수트들이 넘어간 상황에서 워머신인 제임스 로드가 탈환을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닉 퓨리와 스크롤인 탈로스가 주인공인 시크릿 인베이전인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발표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원작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외형 변화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스크롤 종족들이 지구의 주요 슈퍼히어로들 혹은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집단의 요주 인물들로 모습을 바꿔서 내부 균열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You gotta tell me. 케빈 파이기는 Next to Civil War, Secret Invasion is arguably the biggest crossover comic event of the last 20 years. 이렇게 말을 했는데, 즉 웬만한 마블 슈퍼히어로들을 한자리에서 보게 될 화려한 캐스팅이 예상됩니다. 물론 진짜 그들이 아닌 스크롤들이 모습만 베낀 상태입니다. 마지막은 판타스틱 4인데, 여러 번 망작을 내놓아서 팬들의 원성을 들었던 작품에 제대로 된 리부트가 이뤄진다는 점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무엇보다 판타스틱 4 하면 자동으로 딸려오는 악당 닥터둠, 실버 서퍼, 그리고 2030년쯤 개봉할 또 다른 마블의 대작에서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실버 서퍼의 두목인 갤럭투스의 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시간 전쟁을 다루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작품들은 로키로 시작되어 앤트맨 3편으로 본격화되는데, 범죄 스릴러 장르를 표방한 드라마 로키이지만 예고편을 통해 다양한 세계관의 로키가 출연할 예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로키도 멀티버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시작점인 것인데, 그렇다면 로키 역시 첫 번째 카테고리인 멀티버스 전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반문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활동하는 TVA의 역할이 시간 여행으로 인해 생긴 영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시간 전쟁의 카테고리에 넣어둔 것입니다. 앤트맨은 아예 제목부터 퀀텀 매니아, 즉 양자 덕후 정도로 해석 가능한데, 이는 출연부터 배우까지 확정된 정복자 캉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신 분들은 양자 터널이 시간여행 통로로 활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마블 코믹스에서 시간여행하면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정복자 캉입니다. 31세기에 태어나 42세기의 무기로 무장한 그는
시간의 흐름을 관리 감독하는 TVA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막 시간여행에 대한 이해를 시작한 앤트맨과 와스프가 시간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칸과 어떻게 싸울 것이며, 이 싸움이 단 한 편의 영화로 끝날지도 주목해봐야 합니다. 다른 마블 영화들에 비해 가벼운 느낌이 강했던 앤트맨 1, 2편의 경우에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거대한 에피소드를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복자 칸까지 나오는 마당에 앤트맨 3편 또한 거대한 떡밥을 남기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즈니 인베스터 데이에서 확정된 향후 마블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정리였습니다. 당장 2021년부터 무려 10개의 마블 신작들이 공개되니 추천과 댓글, 그리고 90만 명의 얼마 남지 않은 비맨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 더 재미있고 정보 가득한 컨텐츠로 발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맨이었습니다. Well, I think we handled that well.